반갑습니다. 권영민 인문학연구소 권영민 소장입니다. 그동안 40회 동안 진행한 니체 철학 공부를 4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 강의 주제는 자기 극복입니다. 1강. 나는 세상의 최고의 걸작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가슴을 활짝 펴라. 그대들의 발도 높이 올려라. 훌륭한 무용가여, 제발 슬픈 곡과 모든 천민의 슬픔을 잊어버려라. 산의 동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게 배워라. 바람은 자기의 피리 소리에 맞춰 춤춘다. 당나귀에게도 날개를 주고 암사자의 젖도 짤 수 있는 이 훌륭하고 자유분방한 정신은 가상하다. 모든 자유로운 정신들의 영혼을 찬미하라. 스스로를 초월해서 웃는 것을 배워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년의 우리는 자아를 다시 발견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여정에 들어갑니다. 니체의 말처럼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걸작이다는 주제는 중년의 삶에서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중년이 되면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걸작이다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니체의 자유분방하고 자유로운 정신을 향한 촉구는 중년에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나만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여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첫 번째로, 중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라는 촉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걸작으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의 평가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나만의 가치관과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중년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거나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과의 상호작용에서 새로운 도전과 발견을 즐기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중년에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유로운 정신을 통해 산의 동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처럼 새로운 경험을 춤추며 맞이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걸작이다는 중년인 우리에게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며 나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찾아가는 것을 촉진합니다. 나 자신을 걸작으로 여기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자유롭게 춤추며 만끽하는 중년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선사합니다. 2강. 이 세상은 꿈인가 현실인가? 나는 예전의 인간성과 동물성, 태고 시대와 과거의 모든 것을 느끼는 존재가 내 안에서 실을 찢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추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꿈에서 깨어나긴 하지만 내 의식은 몰락하지 않기 위해 꿈꾸고 또 계속 꿈꿔야만 한다. 몽유병자가 추락하지 않으려면 계속 꿈꿔야 하는 것처럼 가상이란 무엇인가? 본질의 반대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내게 가상은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이다. 이 세상에는 가상과 도깨비불과 유령의 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즐거운 학문. 중년에는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상상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현실과 꿈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이 세상은 꿈인가 현실인가? 는 중년인 우리에게 상상력과 현실의 조화를 통해 미묘하게 얽힌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중년에는 상상력이 현실과 어떻게 교류하며 중년의 삶을 미학적으로 이해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는 삶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고찰을 통해 중년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제는 중년인 우리가 어떻게 상상력을 통해 과거의 경험과 현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중년에는 과거의 기억과 상상력이 교차하면서 현실을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년은 꿈을 통해 나타나는 감정과 경험을 현실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탐험을 촉구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우리의 의식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꿈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상이 본질의 반대가 아닌 활동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중년에는 우리의 상상력과 꿈이 현실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상이 미묘하게 어우러지며 삶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합니다. 이 세상은 꿈인가 현실인가는 중년의 삶을 상상력과 현실이 조화하는 여정으로 여기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 자유로운 정신을 경험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년은 꿈과 현실이 만나는 아름다운 시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3강. 더 크게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중년에는 삶의 작은 순간들에서 큰 기쁨을 찾는 데 중점을 두어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여정에 들어갑니다. 니체는 중년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작은 기쁨들을 크게 여겨 삶의 풍요로움을 체험을 강조합니다. 중년에는 우리에게 마음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찾는 여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작은 기쁨들을 크게 여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어린 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음 속에서 삶을 즐기는 데에 주목합니다. 첫 번째로, 니체는 중년에게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옅게 만들기 위해 항상 기쁨을 찾아가는 노력의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중년에는 삶의 복잡해도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니체는 중년에게 어린 아이처럼 싱글벙글 웃음을 지속해서 찾아내어 삶을 밝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작은 기쁨들을 크게 여기며 삶의 고난과 도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미소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중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니체는 중년에게 작은 기쁨을 놓치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탐험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은 순간들을 크게 여기며 삶의 각 단계에서 풍요로움과 기쁨을 찾아가는 중년의 여정은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4강. 옳고 그름을 넘어서라. 정신의 강함은 그 정신이 진리를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따라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정신이 진리를 희석하고 숨기며 감미롭게 만들고 둔화시키고 위조할 필요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선악을 넘어서. 중년에는 삶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니체의 말처럼 중년에게 진리의 본질을 탐험하고 옳고 그름의 이중성을 넘어서 자유로운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시기가 중년입니다. 중년에는 정신의 강함이 진리를 얼마나 견뎌내느냐에 따라 더 분명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로, 진리는 종종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서 복잡한 다양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년에는 이러한 진리의 다면성을 받아들이고 각각의 관점에서 삶을 이해하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정신의 강함은 진리를 희석하고 감미롭게 만들거나 위조하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중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희석되지 않은 형태로 받아들이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편견이나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진리를 솔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중년에게 옳고 그름의 이중성을 넘어 새로운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도전을 제시합니다. 중년에는 자유로운 사고와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고정된 시각을 깨고 진리를 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체는 중년에게 진리를 탐험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폭을 확장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년은 지혜로운 사고와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진리를 탐험하고 옳고 그름의 이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소중한 시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개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진보와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5강.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지 말라. 하나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을 기울여 표현할수록, 그것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눈을 사용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객관성은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도덕의 계보.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 더 많은 감정을 기울여 표현할수록, 그것을 보기 위해 더 많은 눈을 사용할수록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객관성은 더욱 완벽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년은 보통 삶의 경험이 더욱 풍부한 시기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정된 관점이나 선입견에 의해 제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면 우리는 좁은 시야에서만 생각하게 되고 대상에 대한 이해와 개념은 불완전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년을 맞이한 사람들은 주변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존중함으로써 개념과 객관성을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년은 다양한 경험과 배움으로 내면의 풍부한 세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관점에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고 더욱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개념과 객관성이 더욱 완벽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기회가 많습니다. 자신의 관점을 넘어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중년을 위한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중년의 시기에는 자신의 고정된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개념과 객관성을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고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중년을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다양성을 통해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며 인간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6강. 삶의 모순을 인정하라. 가장 현명한 인간은 누구인가? 모순을 가장 풍부히 갖는 자, 모든 종류에 대해 촉각기관을 갖는 자다. 그리고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다. 유고 1884년 여름 가을. 니체는 가장 현명한 인간은 누구인가? 모순을 가장 풍부히 갖는 자, 모든 종류에 대해 촉각기관을 갖는 자다. 그리고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중년의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년은 삶의 모순을 마주하고 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현명함을 얻는 시기로 이를 통해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삶은 모순의 연속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한 필연적인 모순입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겪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 모순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합니다. 삶의 모순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히 편견과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은 이러한 편견들을 깨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순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또한 모든 종류에 대한 촉각기관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순들은 우리에게 민감성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변의 인간관계, 직업,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순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 풍요로운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때때로 장엄한 화음을 이루는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순의 중간에서 비로소 발견되는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중년에 이르러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화음을 찾아내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중년을 위한 삶의 모순을 인정하라는 것은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실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용기를 의미합니다. 중년은 삶의 모순을 포용하고 그 모순을 통해 빛나는 순간들을 찾아 나가는 여정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7강. 자신이 삶의 에너지 원천이다.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즐거운 학문. 니체는 나를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풍요로운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자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중년을 맞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성장과 성취를 통해 얻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혹은 노년에 다가서면서 자신을 풍요롭게 해줄 대상을 찾는 경향이 생기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년에게는 이미 풍요로움과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개발함으로써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찾고 그것에 전념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방향으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신에게서 풍요로움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자기 삶과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소망을 찾아가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과 애정을 통해 자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중년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 자신에게서 풍요로움과 에너지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풍요로움을 찾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과 가치를 다시 평가하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과 애정을 통해 자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8강.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하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 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우상의 황혼. 니체는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체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용기와 힌트를 제공합니다. 중년에도 삶을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지나친 경험, 실패, 자기 희생에 의해서 좌절과 방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멈추지 말고 다시 일어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분명한 답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미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 목표, 열정을 다시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명료한 이유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년에게는 이미 축적된 지식, 경험, 성취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재산으로 활용됩니다. 우리가 중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직 많은 가능성과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하여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현재의 삶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중년을 맞은 우리에게 있어 몇 번이든 다시 시작하는 용기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듯 나 자신에게 왜라는 물음에 분명한 답을 찾으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중년에도 멈추지 말고 일어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9강. 작은 강이 아닌 큰 강으로 살아가라.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강물도 스스로 커지거나 풍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물을 크고 풍부하게 만든다. 모든 정신의 위대함 역시 마찬가지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니체가 말하는 위대함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는 위대함이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떤 강물도 스스로 커지거나 풍부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아주 많은 지류를 받아들이며 계속 흘러가는 것, 그것이 강물을 크고 풍부하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년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강에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취하고 경험한 것들에 안주하여 더 이상 큰 변화나 성장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마치 작은 강처럼 흘러가는 것은 조금 더 수용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중년을 위한 방향을 제시받고 큰 강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년에도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와는 달리 다양한 지류와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기에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년에는 많은 삶의 경험과 성취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기에 더욱 적절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큰 강으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며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중년에도 여전히 위대한 성취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이 넘치는 순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작은 강이 아닌 큰 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체의 위대함의 이야기는 중년을 위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작은 강처럼 안주하고 있을 때 그것은 더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부족할 때 생깁니다. 중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큰 강으로 변화하기 위한 용기와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중년은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이 넘치는 순간이기 때문에 작은 강이 아닌 큰 강으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함을 경험하고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10강.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돛이 둥글게 부풀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의 거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니체의 말처럼 삶의 바다를 건너가는 돛처럼 존재합니다. 펄럭이는 돛은 거센 바람에 맞춰 바다를 향해 나아가듯 우리의 삶도 정신의 바람에 펄럭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에는 이 돛을 펼치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년은 종종 과거의 풍경과 미래의 풍차에 마음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니체의 말처럼 우리의 돛은 지금의 순간을 향해 부풀려져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풍경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풍차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년에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두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을 찾아가야 합니다. 삶의 돛은 정신의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년에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정신의 바람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과거의 실수와 후회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정신의 바람을 향해 성찰하고 성장함으로써 중년은 더 깊이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현실의 파도를 타고 풍요로움의 해로 향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삶의 파도와 상황에 맞춰 돛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최대한 경험하며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풍요로움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며 현재의 순간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결국 풍요로움의 해로 이끌어줍니다. 니체의 돛에 비유된 말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풍요로운지를 알려줍니다. 중년의 우리는 정신의 바람을 향해 돛을 치고 현실의 파도를 타고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며 더 깊이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찾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와 풍요로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니체 철학 강의 4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